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제가 오늘 요 큐브를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요 란란의 캔서 엣지터닝 옥타헤드런 어쩌고저쩌고 하는 큐브예요. 그래서 그냥 캔서 큐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엣지터닝, 이게 엣지가 돌아가는 큐브고, 옥타헤드런 하나 둘셋넷 팔면체 면이 8개다 라고 이런 큐브이고요. 제가 이제 언박싱 영상은 얼마 전에 올렸고, 그 언박싱 영상 올리면서 그날 바로 간단하게 공식을 유도해 봤는데, 거기에서 좀 연장선이 돼서 추가적 거기 좀 정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맞추는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서 오늘 한번 해법 영상을 해보려고 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 언박싱 할 때는 몰랐었는데,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됩니다. 이렇게 점블링이 되거든요. 점블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점블링 버전은 아직 해결은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고, 일단은 점블링이 안 될 때, 논 점블링 상태에서 이 큐브를 어떻게 맞추는지 오늘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각들이 총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엣지 터닝이니까 이게 전체가 엣지란 소리잖아요. 특히 엣지 터닝에서도 요 가운데 부분, 여기가 엣지란 소리겠죠. 요건 코너 조각이니까. 그래서 뭐 이 분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편의상 요 가운데 삼각형 단색으로 센터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그럼 요렇게 이색 엣지, 요거를 이색 엣지 조각이라고 하고요. 요건 삼각형 엣지 조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상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마지막 남은 얘는 코너 조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큐브는 기본적으로 엣지 터닝 큐브다 보니까 요 커비콥터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 다릅니다. 그래서 코너 조각이 있지만 얘는 3색이고 얘는 4색이죠. 엣지가 얘는 하나인데 엣지가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요 꽃잎에 해당하는 조각이 아마도 얘 같아요. 얘 같은데, 그리고 얘는 센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센터가 있다는 거, 뭐 이런 정도의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저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좀 그렇게 팍 뭐랄까 와닿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이 관련성이, 공통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하실 수 있으면 얘 푸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얘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큐브를 해결하는 순서는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에 의하면 먼저 이 삼각형 모양의 요 엣지 모양 있죠? 얘를 먼저 다 맞춰줘야 됩니다. 얘는 따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따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이클, 그러니까 궤도를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궤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얘가 이 조각, 흰색 쪽을 갈 수 있는 게 항상 여기서 여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점블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흰색 조각은 절대로 여기나 이 자리로 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점블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왜냐면은 얘 뭐 터닝을 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갈 수 있는 곳을 따라가 보면 얘가 여기고, 그 다음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궤도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궤도에 따라서 얘를 3개를 3사이클을 서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놓고 한다, 그럼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돌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3사이클을 돕니다. 보세요. 노란색이 가운데예요. 주황색이 왼쪽에 있죠. 자, 오른쪽 왼쪽 그럼 딴 조각도 다 섞였어요. 딴 건 당연히 섞이게 되고요. 중요한 건 얘만 보시면 주황색이 1로 왔죠. 노란색이 1로 왔어요. 반대로 만약 왼쪽부터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노란색 1로, 주황색 1로, 회색 1로 가게 돼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고요. 만약 뭐 이제 막 돌리다 보면 나중에 꼭 정삼각형으로 보지 않고 역삼각형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돌리고 싶다, 그럼 얘가 요거랑 이렇게 3개가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궤도는 자꾸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단순한 3사이클을 이용하다 보면 웬만한 거는 맞춰지고, 마지막에 하다 보면 점블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더블 점블링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 점블링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점블링이라는 거가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 파란색이 원래 갈 수 있는 궤도, 얘는 파란색은 일로 못 가요. 원래 갈 수가 없어, 궤도가 아니라서. 근데 이 두 개를 맞바꾸는 게 있습니다. 맞바뀌면서 뭐 두 개가 맞바뀌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앞면은 왼쪽, 이렇게 해서 요를 돌려주게 되면은
여기 점블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란색 일로 넘어가거든요. 얘네는 같은 궤도에는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맞바뀌게 되면서 총 4개가 바뀌지만 얘네는 뭐 궤도상에 있으니까 문제 없고, 문제는 얘네 둘이가 바뀌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 아까 오른쪽이 위였잖아요. 이거 왼쪽을 위에, 오른쪽은 앞에. 이걸 이렇게 해서 다시 점블링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다시 갔다가 원위치가 됐죠.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한번 바뀌었고 또 이렇게 한번 바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엣지가 뒤집어진 효과가 벌어지죠. 정확히는 요거 꽃잎 같은 4개가 서로 맞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더블 점블링을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커비코프터에서는 엣지 맞출 때 엣지가 뒤집어졌을 때 더블 점블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다시 뒤집거든요. 얘가 뒤집어져야지만 코너가 다 맞게 됩니다. 다 맞게 되거든요. 이렇게 요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점블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블링을 전혀 안 했는데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점블링 이거 찾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좀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엣지가 2개. 뭐 여기 있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엣지가 2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엣지가 2개.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이게 있으면 자, 아래쪽 엣지 있죠. 요거. 이 아래쪽 엣지가 오른쪽에서 내려간다. 내려가서 여기가 판판해져야 돼요. 여기가 평평해지면 이번에 위쪽 엣지 있죠. 위쪽 엣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점블링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180도 돌리게 되면 요게 점블링이에요. 참고로 점블링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랑 요렇게가 맞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점블링 버전은 해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궤도는 요 2개가 바뀌어요. 아까 점블링 하게 된 파랑이랑 초록이 바뀌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궤도를 바꿀 때 요 2개가 바뀌고요. 자, 중요한 거는 더블 점블링인데 아까 왼쪽 이거 아래에 있는 게 오른쪽에서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거를 왼쪽에서 내릴게요. 어디까지? 여기 평평해질 때까지.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까지? 여기 평평해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점블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되게 섞인 것 같지만 얘네는 아까 요거 노랑이랑 좀 요거 있잖아요. 이쪽 코너들 이렇게 센터까지 해서 얘네가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지금 더블 점블링 했을 때랑 똑같이 아까 이게 더블 점블링 했더니 가운데 엣지만 뒤집어진 것 같이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가운데 요 4개가 서로 맞바뀌는, 요 4개가 맞바뀌는 일이 발생을 한다. 딴조가 요거 코너도 바뀌긴 했지만 코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얘랑 이렇게 X자로 서로 바뀌게 된다.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센터 조각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엣지를, 그러니까 이 단색 삼각형 엣지 모양을 1대1로 교환할 때, 필요할 때 이 더블 점블링을 활용한다는 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아래쪽에 오른쪽에서 아래. 그러면 왼쪽 위에 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점블링 그리고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아래쪽 거를 왼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번에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점블링. 이게 더블 점블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리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요거 4개가 1대1로 맞바뀌게 된 거다. 자, 요거까지 하시게 되면은 요 엣지, 삼각형 모양의 단색 엣지를 모두 맞출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요 다음에는요, 요거 센터 조각 3사이클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센터 조각 3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든 간에, 여기가 처음에 여기가 역삼각형으로 두시게 되면 요거가 기존이에요. 얘가 위로 가서 얘가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3사이클을 돌아요. 시계 방향. 그래서 반대로 하시게는 반시계 방향도 돌릴 수 있게 돼요. 얘만 도는 건 아니고요. 요 코너랑 요 이색 엣지도 같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센터를 여기서 먼저 맞춰주는 겁니다. 대신에 얘는 안 움직여요. 아까 맨 처음 만졌던 거. 자, 이게 제가 뭐 기호로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보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 앞면에 역삼각형 기준에서 오른쪽과 위에요. 오른쪽, 위,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위.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큐브를 살짝 돌려서 살짝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번엔 위에 정삼각형이 나오죠. 이게 뒷면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럼 여기까지가 A, B에 해당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A', B', 역 움직임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면으로서 얘가 앞면이거든요. 그럼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자, 큐브 다시 또 당겨서 아까 오른쪽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자, 얘랑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센터 조각이, 요건 흐트러짐이 없죠? 요건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걸 보이십니다. 이렇게 시계고요. 반시계로 돌리고 싶다. 그럼 뒤에 게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반시계는 방금 했던 거를 A, B를 순서를 B, A, B, B 프라임, A 프라임 뒤에 거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놓고요. 당겨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자, 그러면 다시 또 당겨서 이번엔 B 프라임, 아까 왼 O,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큐브 다시 원래 들어와서 이번엔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그럼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돈 거예요. 센터 조각을 역방향으로 반시계로 돌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세계지랑 코너 남았는데 이세계지 맞추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이세계지 맞추는 게 참고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은 쉬운데 그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좀 유연성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랑 이렇게 3사이클을 돕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풀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아까 이거랑 가운데 이 단색 엣지랑 센터 조각 할 때는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엣지를 돌렸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 있는 이 엣지들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얘를 오른쪽 엣지, 이걸 정면 엣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른쪽 앞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외우시기 쉬우신 대로 하세요. 잘 보시면 자, 오른쪽 앞에, 오른쪽 앞에 이렇게 오른쪽 앞이라고 표현하면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코너와 함께 위아래에 있는 게 여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원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가요. 이렇게 뒤집어서 가고 또 여기 있던 조각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던 거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앞을 하게 돼서 여기 있는 조각을 1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여기 있던 노랑 회색이 1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A고 중간값을 하나 넣어줄까? 이렇게 중간값을 대치를 해주고 나서 역움직임, 아까 오른쪽 앞이었으니까 오른쪽 앞 오른쪽을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중간값을 다시 풀어주시게 되면 코너 조각과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3사이클이 만들어져요. 여기 있던 게 1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아까 얘랑 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1로 가서 여기 있던 게 1로 오는 3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역움직임은 거꾸로, 그럼 얘가 여기 있는 게 1로 가는 게 정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넘겼을 때 얘가 1로 가는 게 정방향이라면 역방향은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고 얘가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앞 간 다음에 여기서 중간값을 풀어주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데 방금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움직임을 갖다가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번엔 여기 있는 게 1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1로 내려가면 얘랑 대치해 줄 수도 있어요. 중간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가 예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가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대치가 되니까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원래 자리로 와서 이렇게 3사이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그냥 공식 적용하기 전에 잘 보세요. 얘가 1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얘랑 대치되면 이렇게 3사이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 왼쪽 앞에, 그다음에 또 왼쪽 앞에. 이렇게 나면 여기 있던 조각, 노랑 주황 조각이 1로 들어갔죠. 그럼 얘를 여기서 중간값을 얘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 왼쪽, 다시 앞 왼쪽 원래대로 돌아가고 중간값을 풀어주시게 되면 노랑 주황이 1로, 여기 있던 게 1로, 여기 있던 게 1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셋업 무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조각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 있는 조각을. 그럼 여기 있는 게 만약에 1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게 1로 넣는다면은 이번에는 얘가 1로 와야 되니까 자, 이 조각을 1로 넣어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부터 넣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요. 오른쪽부터 하게 되면 1로 가게 되고 자, 흰색 조각이 1로 왔잖아요. 그럼 얘를 또 여기서 이거랑 대치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중간값을 풀어주시게 되면 여기 있던 조각이 아까 1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각을 넣고 싶은데 넣으면은 얘를 이걸로 대치가 되면 여기 있던 대치 대상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시 솔빙 할 때 좀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움직임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이 삼색엣지는 이색엣지는 여러분이 잘 응용해서 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 남았잖아요. 코너 조각 같은 경우는 4색이기도 하고 항상 이제 위치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방향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은 하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언박싱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원리보다 그냥 바로 공식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면이나 한쪽 면에서 한 면을 삼각형을 똑바로 놨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정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로 도는 게 역방향입니다. 자, 그럼 정방향 어떻게 돌리냐면 아까 우리 엣지 2색 엣지 조각 3사이클 조각 공식이랑 똑같아요. 5 앞, 5 앞, 5 앞, 5 앞. 이게 5 앞, 5 앞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왼쪽에 있는 두 개 있어요. 왼쪽에 있는 요거랑 이거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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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자, 이게 A였고 이게 B였어요. 그러면 A 프라임 아까 앞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했으니까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앞 오른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위아래였으니까 아래, 위아래.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줄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자 여기 있던 조각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시계 방향이 정방이니까 일로 갔고 여기 있던 게 일로 갔고 여기 있던 게 일로 오면서 3사이클이 돈 게 보이시죠? 요게 시계 방향 정방향이고요. 역방향은 BA 그러니까 중간값을 먼저 주면 돼요. 왼쪽에 두 개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오른쪽 앞 5 앞 5 앞 그 다음에 이제 B의 역 방향이죠.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 다음에 마지막 A 프라임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앞 오른쪽 하게 되면 역방향 반시계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치를 맞추는 거고요. 자 마지막 코너 조각에 위치를 맞춘 다음에 방향을 맞추는 건데요. 원리는 뭐냐면 얘 방향을 교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나 반시계로 돌려요. 그래서 틀린 거를 이 자리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교정했던 걸 풀어주고 그다음 다시 원래대로 시계든 반시계든 원래대로 돌려주게 되면 해결.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 방향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위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계 방향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얘가 원래 노란색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1로 갔죠. 지금 이렇게 지금 반시계로 돌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를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코너가 4색이고 이 면이 엣지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은 한 번씩 돌아요. 무슨 말이냐? 얘를 시계로 돌리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라는 거 요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지금 맞죠?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죠. 원리니까 반시계로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얘가 지금 교정이 된 게 보이시죠? 아까 노란색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로 돌리고 싶으면 얘를 반시계로 돌리고 얘를 반시계로 돌리고 싶으면 얘를 시계 방향을 한 바퀴 돌리면 돼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공식 있잖아요. 지금 이 것 중에서 얘가 틀렸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 자리로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에 앞오 앞오 아래 위 아래 위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있던 조각, 아까 또 틀렸던 조각이 일로 왔죠.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반시계로 한번 돌았잖아요. 그리고 흐트러지잖아요. 얘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거 시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원래대로 원위치에 돌아오게 되면 흐트러지게 깨지면서 얘가 다시 교정이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얘를 반시계로 돌리면서 제자리로 보내게 되면 방향 교정이 끝나요. 자, 그러면 반시계니까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아 모아, 그 다음에 아위 아위, 아래 위 아래 위, 그 다음에 아보 아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코너 조각의 방향을 맞출 때는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얘가,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가 돕니다. 한 번 하나만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시계로 돌면은 얘 짝이 되든 얘는 하나가 반시계로 돌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80도가 틀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80도가 이렇게 180도씩 틀어져 있다.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180도씩. 그러면 시계든 반시계든 두 번 돌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시계로 두 번 돌릴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현재 두 번을 돌렸어요. 그럼 원위치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계 방향을 돌려서 얘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반시계로 180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180도, 아까 거꾸로 두 번 돌려주면 180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180도짜리 흐트러진 것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너 조각의 방향 맞추는 것은 위치 맞추는 공식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준비는 끝난 거거든요. 이제 점블링 빼고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논점블링이니까 점블링 이제 궤도에 벗어난 거는 오늘 없기 때문에 논점블링인 상태에서 이 모든 조각 순서 요거 엣지에서 요 삼각형 단색 엣지 먼저 맞추고 센터 맞추고 그 다음에 이색 엣지 맞추고 코너 맞추고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 되는데 섞기 전에 지금 보시면 이 센터 조각이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 444 큐브랑 얘랑 차이점이 좀 있는데 얘는 섞이잖아요. 섞인다 하더라도 이 엣지 조각이 그러니까 여기는 센터가 없는 건 똑같은데 얘는 엣지 조각이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얘가 딴 데로 못 가요. 그래서 이 엣지 조각만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가 무슨 색 면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444 큐브는 어떤 일이 있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 센터 조각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칫 잘못해가지고 색 배치를 안 해오고 무작정 섞었다가는 원래 색이 뭐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순서가 그 초록, 보라, 파랑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초보파 순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초파 보로 맞췄다 여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위를 맞출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페리티처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 배치를 외워야 된다. 그래서 흰색이 익숙하니까 흰색이 아래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흰색에 마주한 요 면 있죠, 세 개. 요거 흰색 엣지, 이색 엣지가 초보파, 초보파, 초보파. 그러니까 초록, 시계 방향으로 초록, 보라, 파랑. 요걸 먼저 외워요. 초보파. 두 번째 외울 거는 그다음에 요거.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사이에 무슨 색이 있는지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랑 또 섞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초록색 기준으로 봤을 때 초록과 보라 사이가 빨강이다. 그래서 초빨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한 면만 외우시면 돼요. 한 면만. 초록색을 기준으로 왼쪽이 회색, 오른쪽이 빨강.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랑과 초록 사이가 회색이다. 그리고 여기가 빨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외우셔야 되냐면 엣지만 외우게 돼. 이색 엣지를 왜 맞추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맞추면 자동으로 확정이 되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얘를 나중에 맞출 거고 얘부터 맞출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보니까 요걸 먼저 맞췄어요. 그러면은 요거 초보파까지 맞췄단 말이에요. 요거가 헷갈리더라고요. 얘를 먼저 맞춰야 되거든요. 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빨강, 주황, 회색 순서였는지 여기가 주황이고 뭐였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색 배치를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초보파, 그 다음에 요거 초록과 보라 사이에 빨강, 그 다음에 여기가 주황, 그 다음에 파랑과 초록 사이가 회색이다. 요거까지 외우시게 되면 나머지는 모두 맞추실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시 솔빙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램블부터 같이 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점블링이 없이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면 회전만 계속 해주면서 섞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섞어도 굉장히 많이 섞여요. 많이 섞이고 처음 술빙 할 때는 생각보다 이게 조각들이 많이 섞이고 특히 2색 엣지 맞출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첫 술빙 할 때는. 그날 한 2번, 3번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붙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처음엔 여러분들도 아마 좀 고생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몇 번 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도 벌써 꽤 많이 섞인 게 보이시죠? 자,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어차피 또 맞추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섞이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맞춰볼게요. 1단계는 요거 엣지 중에서 요 단색 엣지를 맞추는 건데 참고로 2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데 뭐 이제 맞추다 보면 흰색부터 하는데 하다 보면 2개는 되게 쉬워요. 2개는 되게 쉽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맞출 때 보면 이게 지금 점블링을 저희가 안 한 상황이잖아요. 점블링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 궤도가 이렇게 따라간다고 됐거든요. 근데 흰색이 같은 면에서 그럼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얘네끼리는 궤도가 안 겹쳐요. 그렇다는 건 얘가 이쪽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면 얘가 궤도가 이렇게 맞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여기로 갖고 좀 가까운 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요랑 요거 엣지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왼쪽에서 요게 1로 얘가 1로 얘가 1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맞추시면 돼요. 하나를 맞췄죠. 센터는 운이 좋게 맞은 거고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이 어디든 간에 초, 보, 파 순이거든요. 여기 파랑이 맞은 게 있으니까 얘를 파랑으로 맞춰볼까요? 마침 궤도상에 파랑이 있네요. 마침 파랑이 궤도상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얘는 건들면 안 되고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엔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가게 되면 빨강 일로 파랑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파랑이 들어갔죠? 그럼 파가 여기 있다. 그럼 흰색이 맞추고 파랑이다. 그럼 여기가 초록 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초록색 보라색 여기 맞추면 얘 다 오른쪽부터 하게 되면 보라색이 가면서 초록색 일로 빠지겠네요. 일단 넣고 자, 그래서 초록까지 보라도 넣고 여기 보라색도 있었네요. 그럼 얘를 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왼쪽부터 넣게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럼 이제 마지막 초록색. 사실 얘는 안 맞춰도 돼요. 지금 위에 삼각형에서 흰색에 마주한 요 2개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위가 운 좋게 맞은 겁니다. 지금 일부러 맞추려는 게 아니라 궤도상에 딱 들어갔네요. 얘가 일로 얘가 일로. 그러면 이번에 회색을 일로 보내면 초록색 건너서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돌리게 되면 하면서 자, 이게 끝났죠. 여기 깨고 이 옆면에 여기까지 됐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좀 쉽습니다. 쉬운데 지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되게 쉽게 됐는데 이 간혹 가다가 이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좀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흰색이 하나 또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고 초록색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췄는데 그럼 여기가 초록이니까 보라잖아요. 근데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게 너무 당황해서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정확한 원인을 굳이 찾자면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큐브라고 하면 얘는 엣지가 딴 데 안 가고 제자리에서만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가 노란색 면이구나 흰색 면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못 맞출 일이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되는 센터나 그런 게 없잖아. 얘네도 다 움직이다 보니까. 즉 뭐냐면 흰색 자리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얘가 정착을 하게 되면 죽었다 깨도 하나를 맞췄으면 다른 하나가 어떻게 해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궤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맞추다가 하나 맞췄는데 나머지 하나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포기하세요. 흰색 면이 지금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과감히 돌립니다. 과감히 이게 돌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 면에서 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가 어디서 맞아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것까지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맞더라고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세로 2개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요 2개를 맞춰서 이쪽에서 지금 이제 궤도가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데서 지금 정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같이 다시 맞춰 볼게요. 여기가 보라니까 자. 여기 보라색을 맞추고 사실 얘는 나중에 맞춰도 돼요. 나중에 맞추고 흰색이면서 얘만 다 일단 정렬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보라니까
그러니까 초보파잖아요. 그러니까 초보파니까 여기는 파란색이 돼야 되겠죠? 파란색. 근데 너무너무 쉽게 궤도상에 뚝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잘 맞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 어딘가 있죠. 딱. 이게 흰색의 이 흰색 센터면의 이 위치에 따라서 이게 되게 이렇게 무조건 궤도상에서 딱딱 보일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더라. 그럼 안 맞으면 흰색이 여기가 위치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파, 여기가 초록이겠죠. 그럼 궤도 따라가면 초록색이 딱딱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 무조건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초록, 그 다음에 여기 초록 여기 있죠? 무조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흰색을 그 위치를 어떻게 딱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그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하나 맞추고 하나를 맞춰서 다른 하나가 쉽게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 그러니까 흰색 그다음에 옆에 하나 맞추면 나머지 하나가 쉽게 맞춰진다면은 이제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흰색의 위치가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또 이어서 풀어볼게요. 흰색면 맞췄고 흰색에 인접한 하층부를 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인데 얘네들은 지금 다 뭐냐면 같은 궤도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맞춥니다. 파란색을 맞춰볼까요? 파란색 여기 있으니까. 그럼 보라색이 일로 가면 파란색이 밀려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럼 왼쪽부터 왼, 오, 왼, 오. 자, 파란색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초록이잖아요. 파란과 초록 사이 여기는 회색이거든요. 회색. 그럼 얘가 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밀려서 맞추는 거예요. 그럼 보라가 일로 가면 회색이 넘어와서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오른쪽, 왼쪽부터 해야 되겠네요. 왼, 오, 왼, 오. 아이고. 자, 그럼 파랑, 여기가 회색, 그럼 여기가 초록이에요. 색 배치는 다 외우셨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럼 일로 넘어가면 돼요. 초록을 맞추게 되면 지금은 운이 좋네요. 운이 좋게 한 번에 다 맞았습니다. 여기서 다 맞았다는 것은 아마 위에서 한 번에 맞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지금 색 배치에 따라서 흰색, 그 다음에 초, 보, 파, 그 다음에 초록과 보라 사이 빨강, 그 다음에 여기 보라, 파랑 사이 주황, 그 다음 파랑, 초록 사이 회색, 여기까지가 다 맞았습니다. 손쉽게 끝났네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참, 여기서 안 맞게 된다면요, 다 맞고 두 개만 틀어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나머지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요, 여기가 이제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맞추려면 여기죠. 얘가 일로 들어오면 되니까 왼쪽부터 넣게 되면 여기 주황색이 들어가면서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네요. 회색 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순간 깜짝 놀랐네요. 회색 일로 빨강이 쪽이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서 모두가 맞게 되었습니다. 맞게 됐고 지금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안 나왔어요. 또 하필이면 나왔으면 좋았는데 제가 또 상황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색 배치에 따라서 다 맞았고 파랑, 회색, 여기가 초록이에요. 원래 초록이고 여기가 빨강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맞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두 개가 틀어진 상황입니다. 두 개만 맞바뀐 상황인데 이건 어떠냐면 위에서 또 두 개만 맞바뀐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색 배치에 따라 쭉 맞추다 보니까 여기 요 라인이 두 개만 틀렸다. 그럼 얘는 무시하시고 나머지 일단 먼저 맞춥니다. 나머지 먼저 맞추면서 여기 회색이니까 자, 일단 또 차례대로 쭉쭉 맞춰 나가세요. 맞추다 보면은 나머지에서도 틀린 게 두 개만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원래 빨강 자리죠. 빨강 자리니까 이 빨강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도 맞추고. 자, 하다 보니까 금방 맞췄죠. 맞추다 보니까 잘 보세요. 흰색에 여기 초록, 여기 바뀐 거예요. 여기가 여기 원래 빨강 자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뭐가 바뀐 거냐면 요 두 개가 바뀌었고요. 보이죠? 요렇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요렇게 두 개가 바뀌고 요렇게 두 개가 바뀌고 총 엣지가 4개가 바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영상 초반 더블 저블링 설명드렸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얘는 더블 저블링을 사실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배치를 바꿔야 돼. 배치를 바꿔서 얘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가 틀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틀린 상황 어떻게 바꾸냐면 틀린 거를 이 X자 자리에 다 모읍니다. 지금 뭐냐면
현재 요거 두 개 틀리고 두 개 틀렸으니까 요 두 개를 일로 보낼게요. 자, 그럼 요렇게 놓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 요게가 두 개가 일로 가요. 초록색 일로 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재 틀린 게 4개가 여기 모인 거예요. 4개가 여기 모인 상황에서 요거를 180도 한번 돌려줘요. 그럼 상황 끝이에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출게요. 이거 초록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초록이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빨강 자리고 여기 노랑 자리거든요. 그래서 맞추게 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한 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요 삼각형 단색 엣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막히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엔 센터 맞추는 겁니다. 센터 맞추는 거 공식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빠르게 할게요. 뭐 여기 앞면 기준 여기 위면 요 자리로 이렇게 시계 방향 도는데 여기 보라잖아요. 맞죠? 그럼 파랑 센터가 요렇게 셋업을 놓게 되면은 한 번에 3개가 다 맞겠네요. 오, 좋습니다. 앞면 기준 오른쪽 위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윗면 기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다시 앞면 기준 거꾸로죠. 위 오른쪽 위 오른쪽, 그 다음에 뒷면 기준 이번에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깔끔하게 3개 맞았고 셋업무브를 풀어주시게 되면 여기 금방금방 맞죠? 3개밖에 안 남은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한 번에 끝나게 되겠네요. 다 시계 방향만 나왔네요. 여기서 얘가 일로 가서 맞고 얘가 일로 가서 맞고 일로 가서 맞고 한 번에 또 시계 방향이니까 금방 할게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뒷면 기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다시 앞면으로 와서 위 오른쪽 거꾸로죠. 위 오른쪽 위 오른쪽. 공식 설명 다 해놨고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공식 헷갈리시는 분은 공식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 조각은 아주 손쉽게 끝이 났어요.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센터 조각을 맞추다 보면은 저도 이런 경우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3사이클로 그러니까 3개 틀린 게 3개가 남아야 되는데 틀린 게 2개만 남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2개만 남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때 바로 더블 점블링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점블링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센터가 이렇게 맞추게 되면 요렇게 얘도 맞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뭐 실제 센터 맞출 땐 여기가 뭐 다 틀어진 상황일 테니까 어쨌든 2개만 바꾼다. 자, 그럼 엣지를 이렇게 놓으시고 바꿀 센터를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자, 아래 거를 먼저 오른쪽에서 내립니다. 그럼 왼쪽에서는 위로 올려요. 여기가 평평해질 때까지. 그리고 점블링 한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왼쪽에서 내려요. 그러면 위에 거는 오른쪽으로 올려줍니다. 어디까지? 평평해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센터 2개가 제자리로 돌아간 거 보이시죠? 정확히 말하면 센터가 바뀐 게 아니라 얘네가 바뀐 겁니다만, 그리고 나서 180도 돌려주시게 되면은 센터 2개만 이렇게 1대1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는 이 이색 엣지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 궤도를 맞춰 셋업무브 하는 게 어려워요.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마침 이제 계속 보여드릴게요. 상황 나올 때마다. 자, 파란색. 항상 맞추려면 윗면에 왼쪽이나 오른쪽, 그리고 여기 들어가려면 이쪽, 여기 들어가려면 이쪽에 조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셋업무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이 파란색이 일로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맞게 되거든요. 마침 위치도 맞아요. 색깔이 맞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공식을 쓰시게 되면 오른쪽 앞, 오른쪽 앞. 그러면서 이게 파란색이 맞았죠? 그럼 얘로 대체해 주시고 거꾸로 앞 오른쪽 앞 오른쪽, 그리고 대체했던 거 풀어주시게 되면서 맞았죠. 그리고 셋업무브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요 흰색 보라 조각이 보이네요. 자, 궤도상으로 얘가 흰색 보라 자리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오른쪽 공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 색깔이 반대죠. 그럼 이렇게 뒤집어 들어가면 들어가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밀어낼 수는 있는데 기왕이면 제자리에 넣기 위해서 얘를 셋업무브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면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공식, 오른쪽 앞, 오른쪽 앞, 그리고 중간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 오른쪽, 앞, 오른쪽.
그리고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 자, 보라색 맞았고, 셋업무브를 풀어주시는 거죠. 요렇게. 그럼 요렇게 넣어서 또 하나 맞췄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이거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갈 때 제일 좋은 건 요쪽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자리에 딱 떨어질 데가 없어요. 여기나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궤도상에 있으면. 지금 이제 보라색 조각이 여기 있는데, 얘가 궤도가 여기이거나 아니면 하나 건너뛰면 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건너편으로 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거 스킬인데, 자, 여기 있는 걸 넣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가도 돼요. 여기 들어가면 셋업무브를 통해서 여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흰색 얘 있죠. 얘를 여기다 먼저 보내는 겁니다. 조각을. 자, 공식을 써서. 자, 그럼 이렇게 놓게 되면, 이번에 왼쪽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흰색 보라가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 볼게요. 왼쪽 앞에, 왼쪽 앞에, 그리고 중간값 넣어주시고, 앞에 왼쪽 앞에 왼쪽. 자, 그럼 흰색 보라 일로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흰색 보라가 여기 이제 원래 아까 여기 있으면 좋은 건데, 여기 있을 때 제가 해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일로 가고요. 얘가 이번에 이 건너편 일로 와서 얘가 이번에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셋업무브가 틀어졌네요. 그래서 이거 먼저 고쳐놓고, 자, 그럼 이거 기억 맞는 거 있으니까 틀어지지 않게 이거 셋업무브 좀 하나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와서, 얘가 일로 오게 되는 두 번째 궤도고요. 자, 이거는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자, 일로 들어갈 때, 자, 요거를 셋업무브 어떻게 되냐면, 1, 2, 3입니다. 자, 1, 옆에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3. 요렇게 되면 흰색 보라가 여기 이제 궤도가 맞게 되죠. 이거는요, 아까 원래 맞아있던 요쪽에 헷갈리지 마시면, 얘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그 다음에 일로 오면서 어떻게 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손 공식. 자, 여기 들어왔죠? 중간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 오른쪽, 그리고 중간값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을 거꾸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 1, 2, 3을 했으니까 3, 2, 1 손으로, 3, 2, 1번 손으로. 풀게 되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신기하죠? 그리고 아까 셋업무브 했던 거 풀어주시게 되면서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와, 이번엔 되게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여기가 초록이잖아요. 흰색 초록자 얘가 여기 있어요. 이제 요런 데 붙어 있으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셋업무브를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처럼 여기랑 요 궤도로 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럼 먼저 이게 셋업무브가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다 먼저 놓으면 초록색은 배팅이 돼서 셋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갈 자리가 여기잖아요.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두 번째 셋업무브예요. 돌아갈 때 잘 기억해야 돼요. 초록 파랑, 그 다음에 흰색 파랑 순서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세팅은 끝났어요. 얘가 일로 갈 거고요. 얘가 일로 와서 얘가 흰색 초록이 어쨌든 맞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셋업무브가 1, 2, 3이 필요했죠. 자, 1, 2, 그 다음에 3. 그럼 초록 일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공식, 오른쪽 앞에, 그 다음에 중간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 오른쪽, 중간값 풀어주시고. 자, 그럼 흰색 초록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2, 1, 3, 2, 그 다음에 1 순으로 풀어준 다음에 다시 또 셋업무브 거꾸로 풀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흰색 초록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해결할 때 여러 응용이 되시니까. 자, 요것도 미리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공식은 궤도가 여기 어쨌든 일로 흰색 파랑 일로 들어가려면 건너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제일 난감해요. 자, 그럼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응용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쪽을 이용해서. 요거가 요 건너편을 이용하게 되면 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두 개가 바뀌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쓸데없는 거니까 얘가 가면서 일로 이렇게 3사이클을 도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일단 위로 보냅니다. 그럼 이쪽 자리로 보내면 얘를 여기다 공식을 써서 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공식을 써서 일로 넣은 거예요. 오른쪽 공식을 써서 먼저 보내줍니다. 자, 중간값 풀어줬어요. 그래서 파랑을 일로 보냈죠. 사실은 지금은 그냥 셋업무브를 통해서 해도 되긴 하거든요. 되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딴 게 다 맞았을 때, 딴 게 다 맞았을 때 딱 요 세 개만 틀어졌다. 그럼 요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왼쪽 공식, 얘 지금 요 자리로 들어갈 거잖아요. 약간 살짝만 틀게 되면 이번에 왼쪽 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가서 올라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 공식, 왼쪽 앞에, 왼쪽 앞에, 그 다음에 중간값 넣어주시고, 앞에, 왼쪽, 앞에, 왼쪽, 그 다음에 중간값 풀어주시고 하면서, 그럼 건너와서 얘 들어왔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일로 와서 오른손 공식을 역공식을 쓰게 되면 아까 틀어졌던 게 다시 일로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세 개를 되는 거고, 지금은 얘네가 굳이 건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다. 어쨌든 가서 지금 흰색은 하나 끝났네요.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빨강초록이 마침 여기 빨강초록 자리인데 궤도가 보여서, 자, 그럼 셋업을 일로 먼저 갖고 오고요. 초록색이 일로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일로 가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노랑주황도 맞게 되겠네요. 왼쪽 앞에, 그 다음에 왼쪽 앞에, 그 다음에 중간값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앞에, 왼쪽, 그러면서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 얘가 맞았고요. 얘는 반대로 들어갔네요. 뭐 나중에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하는 김에 이 빨강 초록을 다 완성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여기 있어요.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셋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차피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갈 자리를 한번 옮겨볼게요, 이번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놔둬보게 되면 이게 궤도가 만들어졌죠. 참고로 들어갈 자리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회색 파랑 자리입니다. 회색 파랑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초록색이 여기 있다. 자, 그럼 셋업을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또 맞출 수 있죠. 얘가 왼쪽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맞고 건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왼손 공식, 왼쪽 앞에, 왼쪽 앞에, 그 다음에 중간값 넣어주시고요. 앞에 왼쪽, 중간값 풀어주시고, 자, 셋업 순서대로 잘 풀어줘야 돼요. 얘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돌아가서 다시 빨강 초록. 그래서 여기 있던 자리를 이렇게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 나왔네요. 지금 빨강 보라가 있는데 지금 빨강 보라 이 자리예요. 그런데 빨강 보라가 지금 얘는 거꾸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이쪽 자리라는 소리시거든요. 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업을.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서 맞고요. 얘가 한마 건너가서 맞게 돼요. 그럼 동시에 두 개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공식이네요. 오른쪽 앞에, 그 다음에 여기 중간값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오른쪽 중간값 풀어주면서 동시에 두 개 맞았죠. 그리고 셋업을 풀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또 해결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 노랑주황을 제가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노랑주황이 옆에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으면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얘는 이 노랑주황이 얘를 밀어내면서 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럼 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빼려면 주황파랑을 먼저 맞춰야죠. 그럼 주황파랑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번 얘를 먼저 맞춰볼게요. 맞추는데 얘가 주황파랑 자리가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공식을 쓰면 다른 옆자리로 들어가면서 얘가 밀고 노랑주황이 일로 밀려 나와요. 지금 우리 목적은 얘를 빼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맞춰볼게요. 제가 왼쪽 공식 이렇게 넣고 중간값 넣고 그 다음에 앞에 왼쪽 중간값 풀어주면서, 자, 얘는 옆자리로 들어왔고, 자, 노랑주황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노랑주황이 이번에 궤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셋업을 넣어서 아까 셋업을 넣었었나 보네요. 풀면서 얘가 밀어서 맞고 얘도 가서 밀어서 맞고 이렇게 맞게 되는 공식이 되겠죠. 여기서 넣으면 안 되죠. 오른손 공식이니까 얘로 오른쪽 앞에, 그 다음에 중간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오른쪽, 그 다음에 중간값 풀어주면서 이렇게 노랑 주황도 맞췄고, 자, 주황파랑도 하나 맞췄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고요. 지금부터는 점점점 셋업오버가 어려워집니다. 저의 1순위 목표는 얘예요. 주황파랑. 얘를 먼저 맞추고 싶어요. 그래야지 밀어내면서 얘가 맞고 동시에 두 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고민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민해봤는데 여기선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죠, 이거. 얘를 갖다 어떻게든 얘를 먼저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세 개의 궤도, 요쪽 면을 이용해 가지고 요 세 개를 맞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일로 가서 맞추고, 얘가 가서 맞고, 얘가 이렇게 맞고, 요렇게 3궤도로 한번 다시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일로 넣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일로 넣는다고 이쪽 면을 이용할 거예요. 맞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얘를 먼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오른손 공식. 아까는 한 번만 하고 완성되는 거를 못 보여드렸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그럼 얘가 일단 일로 들어갔죠. 그럼 이제 깨져서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얘를 일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왼쪽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올라가면서 맞고 얘가 와서 이렇게 맞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공식. 그 다음에 왼쪽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왼쪽 공식 썼죠. 자, 그렇게 되면 일로 돌아올 건데,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주황 파랑이 일로 가면서 맞고, 잠시만요. 여기서 공식을 이대로 그냥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지금 주황 파랑, 얘가 흰색 초록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 조각을 먼저 쓸데없는 걸 밀어요. 얘를 먼저 밀어가지고, 잘 보세요. 흰색 초록을 다시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얘가 밀면서 가고 흰색 초록이 맞고 주황파랑은 들어오면서 또 맞게 될 거예요. 일부러 지금 한 박자를, 엇박자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자, 흰색 초록이 틀어졌죠. 그리고 셋업을 다시 풀어주게 되면, 자, 얘는 아까 원래 여기 되게 일로 들어온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식을 쓰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셋업을 넣어서 흰색 초록이 가서 맞고, 얘가 이제 밀려나면서 맞고, 얘도 맞고, 그럼 동시에 세 개가 맞게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걸 다 모르는 상황에서 공식 하나만 가지고 셋업을 넣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골머리를 썩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 있던 그 회색 초록이 일로 갔고, 얘가 일로 와서 맞고, 얘도 맞고, 세 개가 이렇게 움직인 거고, 이쪽 면을 이용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지금. 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이네요. 중간에 반복되는 게 있어서 뺐거든요. 두세 개 맞추고 왔더니 벌써 마지막입니다. 요거랑 이제 마지막 상황인데 배치가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요걸 맞추려면 얘 회색 초록이 이 자리에 있어서 얘가 맞추고 밀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일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얘가 이쪽으로 오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셋업 무브가 되게 복잡해지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셋업 무브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셋업 무브가 나중에 너무 복잡해지면 어렵기 때문에 공식을 써서 얘를 좀 옮겨 놓을게요. 자, 일단 얘를 일로 옮기겠습니다. 자, 나중에 공식 써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일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왼쪽 공식. 그리고 처음에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공식 안 쓰고 셋업 무브를 다 통해서 풀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돌아갈 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틀리다 보니까 그냥 공식을 써서 얘를 갖다 놓은 다음에 얘를 맞추고 다시 돌아오게 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맞출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맞추려면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얘가 일로 들어갈 때는 궤도가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와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얘가 깨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일로 들어가고 맞춘 다음에 다시 이걸 이용해서 역방향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얘가 일단 요로 맞출 거예요. 그러면 1, 요거 2, 3. 1, 2, 3 순으로 셋업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얘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른손 공식. 그리고 이렇게 중간값 넣어주시고, 자, 중간값 풀어주시고, 자, 일단 제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3, 2, 1 순으로 거꾸로 풀 거예요. 3, 2, 1. 자, 이렇게 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 있던 게 일로 왔고 맞았는데, 여기 있던 게 밀렸고 일로 왔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셋업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역방향으로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면서 이렇게 맞게 되면 둘 다 맞게 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1, 2, 3. 자, 그럼 궤도는 만들어졌고, 이번에 역방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중간값 넣어주고 오른쪽 공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주고,
다음에 역순으로 앞 오른쪽 앞 오른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방향 얘가 맞았어요. 얘 둘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셋업 무브 3 2 1 순으로 풀게 되면은, 자, 얘 원래대로 돌아왔고 얘도 다 맞게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만 다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셋업 무브 넣고 마지막 왼쪽 공식을 맞추게 되면은 모두가 맞게 되는 거죠. 자, 빨리 해결하고, 자,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서 엣지가 모두 맞았습니다. 이제 코너를 맞출 건데, 코너는 위치 먼저, 그 다음에 방향 맞춘다고 했어요. 지금 흰색을 다 맞춘다고. 코너 6개밖에 없어서요. 공식 한 2번만 쓰면 끝납니다. 자, 여기 하나 맞았잖아요. 얘는 이쪽이고 얘가 일로 와야 돼요. 근데 공식을 쓰려면 한쪽 면에서 이게 시계나 반시계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셋업무브를 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셋업무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시계로 돌리면 얘가 일로 와서 맞고 얘도 일로 와서 맞고 동시에 이제 흰색이 다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고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중각값을 먼저 넣어주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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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오른쪽 앞 오른쪽 앞. 그 다음에 이제 반대 풀어줘요. 중앙값 아래 위 아래 위.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움직임 역움직임 넣어야죠.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자, 공식 설명은 아까 다 드렸으니까 다 안 합니다. 그리고 풀게 되면 흰색 다 맞았죠. 그리고 윗면을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위치가 다 맞거나 한 번 틀리거나. 지금 보시면 얘가 맞았죠. 그럼 얘도 맞고 얘도 맞고 다 맞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얘가 다 맞으면 3개밖에 없으니까 다 맞거나 틀리거나. 지금 이제 다 맞았으니까 위치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너의 방향을 맞출 건데, 방향 맞출 때는 항상 요 한쪽 면의 코너에서 뭐 이쪽 자리, 이쪽 자리, 요 두 자리가 하나가 시계면 하나 반시계, 하나가 반시계면 하나 시계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흰색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시계로 가면 맞아요. 그럼 요 두 개로는 못 맞춘다는 소리고요. 지금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일로 가야 되니까 얘가 반시계로 가면 되고요. 흰색은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맞추게 되면은 두 개가 동시에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그럼 얘가 반시계로 해야 되면 얘 교정을 해줘야겠죠. 얘를 반시계로 돌리려면 이쪽 옆면에 있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고 했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올게요. 자, 그럼 노란색이 원래 이쪽이었으니까 지금 노란색이 맞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오른쪽 앞 오른쪽 앞. 그 다음에 왼쪽 두 개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아이고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에 거꾸로 줘야 되죠?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아이고. 그 다음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정된 거 보냈고 틀린 게 또 왔어요. 아까 시계로 교정했으니까 이번에 반시계로 돌려줍니다. 방향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얘도 또 교정이 됐고요. 이제 거꾸로 반시계로 돌리게 되면 이 두 개가 교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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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앞 오른쪽 앞. 그 다음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 다음에 앞 오른쪽 앞 오른쪽. 자,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얘도 똑같은 상황인데 얘도 시계 반시계 상황이니까 요거는 제가 상황 일부러 틀게요. 180도 둘 다 180도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보시면 얘가 180도니까 얘를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거나 반시계로 2번 돌리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시계로 2번 돌릴까요? 시계를 한 바퀴 돌았죠? 아직은 안 맞아요. 한 번 더 돌려야 되겠어요. 180도니까 2번. 자, 그럼 이제 노란색 맞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똑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자, 공식은 빨리 쓸게요. 아래 위 아래 위. 그 다음에 앞 오른쪽 앞 오른쪽. 공식 설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 왔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반시계로 돌리는 겁니다. 몇 번? 2번. 아까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렸으니까 1번 2번. 여기서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제 돌아가면서 또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번엔 반시계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위 아래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앞 오른쪽 앞. 그 다음에 아까 위아래 위아래였는데 실수했네요. 위아래 위아래. 이번에 아래 위아래 위. 자, 어쨌든 간에
말은 틀리더라도 제 자막 남겨드리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시는 거 볼 수 있고요. 혹시라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코너 조각이 마지막에 얘도 시계로 돌아야 돼, 얘도 시계로 돌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남을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게 코너가 되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추다가 실수로 코너가 하나가 이렇게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너가 하나만 틀어지는 일도 절대 없고요. 만약에 코너가 두 개가 틀어졌다 하면은 하나가 시계, 하나가 반시계로 되는, 지금 둘 다 시계로 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이제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캔서 큐브라는 걸 구매를 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너무 재밌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요. 난이도는 쉬운 건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엣지 터닝 큐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만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이 궤도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얘를 풀 수 있으면 훨씬 얘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모르더라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공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기존의 커비콥터를 모르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공식 유도 과정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공식 유도한 것은 정말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이었거든요. 커뮤테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공식도 유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요거만 3사이클이 돌리는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만약 얘를 찾을 수 있다면 센터를 먼저 다 맞추고 센터 맞춘 다음에 얘를 맞추면 사실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얘만 아직 저는 이제 찾는 걸 못 찾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도 해보시면서 공식을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점블링을 안 했잖아요. 점블링까지 섞게 되면은 점블링 궤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겠죠. 아주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또 제가 또 연구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해법 영상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요즘 바빠가지고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큐브가 있는데 점블링 버전 못 풀고 있다 라는 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